GLP-1 호르몬 굉장히 어렵죠. 지금 뭐 LPG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싹센땡, 위고땡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바로 그 성분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위고땡이나 뭐 싹센땡에서 쓰는 것은 GLP-1 호르몬 유사체라고 합니다. 유사체. 근데 저는 뉴스를 굉장히 좀 많이 접해가지고 좀 익숙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살을 빼게 도움을 좀 주는 걸까요? GLP-1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뇌에 포만중추라는 데가 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그 신호가 췌장한테 딱 자극을 해서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것을 쫙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덕분에 이것은 사실 당뇨 치료약으로 개발이 된 것인데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면서 당뇨도 조절되고 체중도 감소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치료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엄지대장에서는 항상 다이어트 할 때 건강하게 빼는 법 알려주고 운동해라. 있잖아요. 운동해라. 근데 지금 뭐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라는 게 뭐 해결책도 아니고 설마 엄지대장에서 그런 걸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저희 엄지 군단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GLP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바로 이 GLP 호르몬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하면 돈도 안 들이고 그렇죠. 그런 생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 몸?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GLP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냐면요.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음식물이 위를 지나서 장을 지나가면서 팽창이 되겠죠. 장이 팽창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그널을 받아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중요한 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단순히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뇌도 다 알 수 없는 게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충분히 먹었는지를 뇌가 객관적으로는 판단 못하죠. 그렇죠. 그럼 장이 판단해서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은 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장내 환경이 좋으면 GLP-1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장 환경하고 GLP-1 호르몬하고 비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씬한 사람하고 비만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GLP-1 호르몬도 비만인 사람들이 좀 적게 나오더라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짜로 GLP-1 호르몬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엄지대장이 뭐 어떤 프로입니까? 이 GLP-1을 만들어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몸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줄 GLP-1 호르몬 늘리는 법.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GLP-1 호르몬을 늘리고 싶다면 땡땡땡땡땡 주스를 마셔라. 땡땡땡땡 주스.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하이. 난이도가 높아요. 나와라 나와 주스. 다 갈아버려 주스. 예. 냉장고에 있는 걸 싹 다 쓸어다가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엄지라면 엄지의 제왕 주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자, 양기영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예, GLP-1 호르몬을 늘려서 우리 몸을 더 이상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줄 주스의 정체는 바로 단쇄지방산 주스입니다. 못 어떻게 맞췄던 맞춰? 거야. 이거는 생각도 못한 처음 들어. 단쇄지방산. 단지방산이 뭐야? 단쇄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산, 산성 물질인데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이 대장까지 내려간 이 식이섬유를 장내 세균들이 먹어치우면서 만들어지는 산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위산이 위 안에 들어온 그런 나쁜 세균들을 없애고 이 소화를 도와주듯이 이 단쇄지방산도 대장에 있는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들은 늘어나게 만들어서요. 대장의 이 점막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장의 방어군. 예. 근데 무엇보다 오늘 이 단쇄지방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장에서 분비되는
비만 억제 호르몬 GLP-1을 분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센서 역할. 장내의 이 단수 지방산을 늘릴수록 장 건강은 돕고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GLP-1 호르몬의 분비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GLP-1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살이 빠지게 되는 그 주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제가 당장 먹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이슨 씨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단세 지방산 주스 만드는 법 양기영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LP-1 호르몬 분비 돕는 단수의 지방산 주스 만드는 법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지방산 주스의 재료. 이 재료는 바로 뭘까요? 재료는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진짜 간단해. 바나나, 깻잎. 근데 저 종지에 담긴 액체는 저게 뭐예요?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식초입니다. 산이야. 그게 산. 오. 결국 이 장내 단세 지방산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장 속에 사는 이 세균들이 식이섬유 영양소를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가 그 핵심입니다. 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단세 지방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요. 깻잎도 역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대장염 예방에 효과적인 로즈마린산 성분이라는 게 로즈마리에 비해서 7배나 높을 정도로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단세 지방산 주스는 이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이 믹서기에 이 바나나 1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이거를 3개로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도망으로 잘랐어요. 깻잎이 3장이니까. 넣습니다. 그리고 깻잎도 그냥 이렇게 툭툭 찢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찢어서 무심하게. 한꺼번에 2장을 찢어도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초 1큰술. 자, 이걸 넣습니다. 다 넣어요? 네, 다 넣습니다. 1큰술. 예.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료를 쉽게 갈기 위해서 이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더 이렇게 걸쭉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좀 줄이셔도 괜찮고요. 나는 이렇게 음료수처럼 좀 이렇게 잘 마시고 싶다. 이러시면 좀 물량을 늘리셔도 됩니다. 100cc.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갈기만 하면 됩니다. 다 함께 단세 지방산 주스 맛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식초의 맛이 좀 강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거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바나나랑 깻잎이랑 같이 갈아 먹는 게 이렇게 맛도 좋고 뭔가 목 넘김도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식초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점이었는데 한 가지 빼자면 식초를 조금 어떻게 좀 배제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약간 향이 나죠? 근데 우리 양 선생님이 식초를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식초 자체가 단쇄 지방산이기 때문이에요. 식초가 단수의 지방산이에요? 단쇄 지방산 성분이 아세트산인데요. 식초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초 자체가 단쇄 지방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식초만 먹게 되면 위나 장점막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흡수가 워낙 빨라서 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것들과 같이 먹어야 장내 단쇄 지방산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장 건강도 좋아지고 비만 억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GLP-1 호르몬이 늘어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여러분 식초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혈당. 이게 인슐린 분비 조절을 우리가 용이하게 해갖고 혈당 조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료가 별건 아니지만 혈당, 비만 다 좋은 그러한 주스인 것 같아요. 대개는 뭐 식초는 식사 후에 이렇게 딱 바로 마시고 그랬는데 요거는
식초도 들어갔고 바나나도 들어갔고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걸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시면 이 풍부한 이 식이섬유가 이 식사 후에 위장에 들어오는 이런 해로운 성분들의 이 흡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포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단세 지방산 주스를 만들 때 식초를 넣었잖아요. 이때 이 식초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양조 식초보다는 유익균이 더 풍부한 천연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식전에 하루 2잔 정도 섭취하시면 장 건강 그리고 또 체중 관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 건강 지키고 다이어트까지 잡는 다음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장 건강 잡고 다이어트 성공하는 법. 탄수화물을 소화시켜라. 근데 전 좀 의아한 게 탄수화물은 사실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라면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먹을 때면 소화되지 말고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라 하면서 막 먹거든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이 또 소화가 돼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탄수화물이 많은 사람들의 적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꼭 안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탄수화물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될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섭취량은요,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 한 60%는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걸 소화를 못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소화를 못하게 되면 결국 이게 장에 남잖아요. 장에 남는 탄수화물은 부패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장독소를 뿜으니까 우리가 면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 건강을 일으키고요. 또한 이 같은 비만까지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면 그대로 이게 어쨌든 배변으로 좀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장독소처럼 이게 잔류한다는 게 약간 끔찍한데요, 이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탄수화물을 먹긴 먹되 어떤 양으로 먹거나 내가 또 그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인데 그 소화시키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 분해를 해야 흡수가 되지 째로는 우리 몸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효소가 사실 우리 몸의 소화와 신진대사를 다 담당하는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호스가 우리 몸속의 위와 장 같은 소화 기관이고요. 중간중간에 파란색 솜이 섭취한 탄수화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효소는 먼저 효소가 풍부한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섭취한 탄수화물이 남는 것 없이 모두 분해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소화 효소가 부족한 사람, 그럼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밀려서 내려갈 뿐. 잘 안 내려가네요. 잘 독출이 안 내려가지도 돼요. 않고 남아있는 저기 있네 그냥. 뭐야. 적체가 되는구나. 저 좀 밀어주지. 분해가 하나도 안 돼. 답답하다. 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에 찌꺼기로 쌓이기 때문에 그때 장 독소가 발생하고 염증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어떤 분은 분해력이 좋아가지고 쑥쑥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소화력이 약해지는 것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오영실 씨가 이 탄수화물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 바로 노화 때문이에요. 저만 나이 들었습니까? 우리 오한진 박사님도 나이 드셨는데. 저는 오늘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이 소화 효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와 이렇게 노화가 된 몸과 비교를 해보면 이 소화 효소의 양이 3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소화를 할 수가 없겠죠. 이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물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힘은 없고 살은 자꾸 찌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카무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중동에서 주식으로 먹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곡물입니다.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는요. 수많은 보물과 정체불명의 11가지의 씨앗도 함께 발견되는데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워 자란 것이 바로 카무트입니다. 이야, 이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곡물이라니 이게 뭔가 색깔도 그렇고 되게 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이 카무트가 건강에 좋은 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우선 이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미네랄, 비타민을 전부 합쳐보면 약 53가지의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아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다 보니까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됐다고 해요. 카무트가 좋은 거는 잘 알아서 저도 이렇게 잡곡으로 먹고 있는데 카무트 효소는 어떤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카뮤트 효소는요, 영양이 풍부한 착한 탄수화물인 카뮤트를 발효한 효소입니다. 왕의 곡물이라 불리는 카뮤트 곡물 자체의 영양가를요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데다가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효소까지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탄수화물 분해력이잖아요. 그 탄수화물 분해력은 어때요? 네, 백문이불여일견이니까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실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커 2개를 준비하고요. 한쪽엔 물만 넣고 한쪽엔 물과 카무트 효소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넣고 4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보시면 물만 있던 비커 라면은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반면에 카무트 효소 물에 넣은 라면은 말끔하게 소화가 되었죠.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하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 속도 편안하겠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를 이렇게 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카무트 효소가 이 분해를 잘하는 이유, 바로 이렇게 높은 역가 수치 때문인데요. 역가 수치란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분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할 때 유산균의 지표를 1억 마리, 100억 마리인지 이 보장균 수를 확인하듯이 효소는 이 활성도를 역가 수치로 확인을 하는 거죠. 나이 먹을수록 노화 때문에 몸에서 효소가 자꾸 없어진다고 해서 아까는 걱정이었는데 효소의 활성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좀 걱정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네. 자, 탄수화물이 이렇게 말끔히 분해되면은 장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만 아까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시죠?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 이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아주 다량 함유돼 있는데요. 알파 아밀라제는 소화를 돕고 비만을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해줘서 다이어트와 뱃살을 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무트 역시요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실험주에게 8주간 고지방 식단과 카무트 식빵을 섭취시켰더니 고지방 식단과 일반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요 체중 증가율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실제로 인체 실험에서도요 건강한 성인 30명에게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소화가 안 된 탄수화물이 장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그 장독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부터 독소라고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이 독소 배출에도 이 카무트 효소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우리 몸속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카무트 효소가 어떻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의 몸이라고 또 기름을 몸속에 쌓인 독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에 카무트 효소를 넣고 20분 정도 지나자 뚝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는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 저렇게 독소가 뚝 떨어져 나가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한데 반대로 저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내 몸에 쌓인다면 살도 찔 수 있는 거고 몸이 찌뿌둥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단순히 이렇게 살이 찌는 거 말고도 이 장 독소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내 독소가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드는 바로 새는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장 증후군? 이름이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뭔가 장에 막 구멍 뚫리고 막 진짜 장이 막 새는 느낌?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장벽은 굉장히 미세한 육모들이 서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영양분은 흡수하고 장내 독소는 혈액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에 독소가 많아지면
그러면 육모의 결합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바로 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새는장 증후군이 생기면 왜 위험한지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 속에 보이는 호스를 이 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먼저 육모가 촘촘하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틈이 없는 건강한 장의 경우에는 내용물이나 이렇게 독소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튼튼한 장 점막이 잘 차단해줘서 노폐물이 이런 배변 활동을 통해서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장 독소로 인해서 새는 장 증후군이 생긴 경우라면 저렇게 그 틈 사이로 체내로 다 저기 빠져나가겠죠. 어머머머. 어머. 이게 약간 내 장기에 틈이 생겨가지고 저 독소가 이렇게 몸에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끔찍한데요? 그렇게 새 나온 장독소하고 지방세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지방세포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이런 장독소가 혈액을 타고 계속 우리 몸을 돌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장 건강이 무너지면 또 그렇게까지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데요.